2차 방정식 부분 베이직 문제 풀어볼게요. 79쪽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PQ라고 했을 때 얘 구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딱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치? x-3,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이제 두근이 하나는 x는 3 또는 하나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뭐야? 그냥 하나가 p인 거고 하나가 q인 거예요. 그래서 p분의 q 더하기 q분의 p 구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이제 3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3 이렇게 반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3분의 10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혹시 근각계수로 푼 사람들은 근각계수를 이용해도 돼. 그래서 직접 근을 구한 거고 아니면 근각계수 이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 2번은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분의 베타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이것도 딱 보니까 뭐가 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요. 그래서 3, 4, 10이니까 x-4, x 플러스 3은 0이고 그럼 x는 4 또는 마이너스 3이라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알파가 더 큰 거라고 했으니 얘가 알파, 얘가 베타가 되겠네. 따라서 알파분의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3 1번 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에 305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x는 1을 근으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갖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선 대입을 먼저 하자. 그러면 k 더하기 a 더하기 그 다음에 k-1 b는 0이에요 라는 게 나올 건데 그러면 이게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x는 1을 근으로 가질 때 그렇지. x의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얘는 k에 대한 무슨 식이 돼야 된다? 그렇죠. 항등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겠다.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묶어줘야 하니 여기서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한번 묶어보자. 그러면 k 더하기 1 더하기 bk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되어서 여기서 k 앞에 있는 게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이 돼야 하니 b는 마이너스 1, a는 a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2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306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한근이 1이고 다른 한근을 k라고 하자. 어쨌든 한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어? 그렇지.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a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는 0이 되니까 여기서 a로 묶어주면 a 플러스 1은 0이 되겠어요. 따라서 a는 0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때 선생님이 항상 뭐 조심하라고 했었냐면 여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렇지.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해가 될 수 없어요. a가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이유는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 왜냐면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0이라는 걸 얻어냈고 그러면 a는 0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 볼게요. 얘를 주어진 식에 대입.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얘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해가 1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해는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얘가 바로 k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에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a 더하기 k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 다음 2번을 보면 여기서도 한근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4 마이너스 20 플러스 a는 0이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면 16이 되겠네요. 이때 다른 한근을 b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또다시 원래식에다가 다시 대입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일단 다른 한근을 b라고 했으니까 이걸 인수분해해 줘야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은 0. 그럼 x는 2이거나 x는 8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해는 2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해는 8이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b라고 둔다면 a 더하기 b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16 더하기 8 해서 2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307번은 방정식의 근 중에서 작은 것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일 때 2차 방정식의 다른 한 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우선 그럼 우리가 뭘 풀어야 되냐면 여기 절대값이 포함한 요거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네. 근데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은 우리가 절대값하고 여기에 x에 대한 식이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여기도 x에 대한 식이 있을 때랑 그 다음에 x에 대한 식이 있는데 절대값 안에는 밖에는 그냥 숫자, 상수만 두어져 있을 때 풀이가 살짝 달랐어요. 밖에 그냥 상수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푸는 거였지. 절대값 a가 4라는 것은요. a는 풀마 4예요 라고 푸는 거였기 때문에 얘는 더 손쉽게 풀 수 있었다.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였었냐면 x에 대한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였어.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되는 문제냐면 이거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대로 문제를 풀어준다면 절대값 x-2가 3이 되는 값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그냥 이거를 a라고 치환하고 푸세요. 그럼 절대값 a가 3이 되는 거 찾아주면 되거든. 그럼 a는 얼마면 돼? 풀마 3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a가 뭐였었냐면 x-2였어. 걔가 3이거나 또는 x-2는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5이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근 중에서 작은 것이 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것은 요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작은 근을 여기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라서 뭐 해주면 되냐면 두 번째 여기 x제곱 ax 플러스 5는 0에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0이라서 a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대입을 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는 0이 되니까 여기서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문제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은 이미 이용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답은 무엇이 되냐면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냐? 1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308번으로 넘어간다면 이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면 우리가 뭐 생각나야 된다고 했죠? 빨리 생각해 보세요. 중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면 뭘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판별식 생각해야 된다. 판별식 D가 0이에요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앞에 있는 숫자가 x 앞에가 짝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판별식 사용하기로 했냐면 x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우리는 짝수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짝수 판별식은 d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씨고 걔가 0이면 되겠어요 라는 걸로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를 짝수 판별식 쓸 때는 반으로 나눠서 쓰고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판별식 쓸 거는 얘는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k가 0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 밑에에서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k는 마이너스 1을 2차 식에 대입할게요. 2차 방정식 1 마이너스 k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6은 0에 대입하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넣으면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될 거고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 그 얘들아 여기서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할 거야. 그러면 진짜 인수분해 할 거니? 아니다. 우리가
두근의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두근의 합을 구할 때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두근의 합과 그 다음에 곱을 구하는 법은 바로 뭐다? 그렇지. 근과 계수의 관계다. 그럼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두근의 합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두근의 합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해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309는 0이 아닌 두 실수 여기에서 얘가 성립할 때 2차 방정식 이거의 근을 판별하면 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얘들아? 이거 우리 복소수에서 했었잖아. 그렇지.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아요. 이거였죠. a가 0이 될 수도 있고 b가 0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0이 아닌 두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둘 다 음수고 근을 판별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이용해 줄 거냐면 판별식 이용할 거예요. 그럼 판별식 D는 여기서의 B는 뭐가 되냐면 A가 되겠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무슨 값을 갖게 되는지 우리는 판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A가 음수인데 음수를 제곱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B가 음수거든. 근데 음수랑 곱하면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지금 둘 다 플러스가 되어서 전체 값은 양수가 되겠다 이 뜻이야. 그러면 판별식 D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다라는 뜻이라서 답은 3번이에요. 이때 주의할 점. 실근을 갖는다라고 체크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0번 볼게요. 310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설마 여기서 진짜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인수분해가 잘 됩니까? 인수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치? 그러면 너네 혹시 근해 공식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근해 공식 이용해서 알파 베타 직접 구해서 얘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는 그냥 뭐 이용해 주기로 했어요?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을 때 두근이 주어져 있고 2차 방정식 주어져 있을 때는 대답?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겠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합 써놓으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부호 바꿔서 3. 곱은 알파 베타가 1이다. 그럼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해주면 되고 통분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1분의 3이 되어서 답은 3. 그러면 4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두근 주어져 있고 딱 보니까 인수분해하기 힘드네? 아, 그러면 근과 계수 이용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근과 계수를 이용해 줄 거고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부호 바꿔서 5. 알파 베타는 그대로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인 알파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1을 해줘야 되는데 또 분모가 다르니 통분해 줄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위에 알파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해주면 되겠고 밑에 분모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 되겠죠. 이거 지금 전개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먼저 써주고 1이랑 1 더해서 플러스 2가 되겠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 놓은 거 갖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돼.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5고 얘도 5가 되겠어요. 따라서 계산하면 5 빼기 2 플러스 1, 5 더하기 2니까 밑에 분모는 6에서 2 빼서 4분의 7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지금 주어진 게 딱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게 생겼으니 뭐 해주자?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자.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한다면 또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 알파 베타는 1이에요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가지고 우리는 제곱의 합 구하는 거 했었잖아. 뭐 이용하는 거였어? 제곱의 합은. 그렇죠. 곱셈 공식 이용하는 거였죠.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제 우리 시험 볼 거잖아.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해서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 7, 7에 49 빼기 2가 되어서 4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할 것도 없네? 그냥 바로 주어진 식을 대입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주어진 식 얘를 계산할 거고 갖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여기가 47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7, 그래서 49에서 77에 49, 47에서 77에 49를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11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10이에요 라고 되어 있으면 두근의 합? 그리고 여기서 모르는 게 계수? 아,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구나. 그러면 x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a예요. 그리고 x제곱의 계수는 1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부호 바꿔서 따라서 a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한다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에서 부호 바꿔서 a가 되고 그게 10이구나. 그래서 a가 10인 거 구했고요. 두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에 이용한다면 그대로 a-3. 근데 여기서 a가 얼마였었냐면 10이었잖아요. 그래서 7이 되는 거야. 따라서 답은 7. 그 다음에 312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1대2라고 되어 있을 때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무조건 어쨌든 간에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답을 구할 수 있겠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근데 여기에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1대2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냐면, 일단 두근의 비가 1대2다?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두기로 했어? 우리 개념 익히 문제에서 했었잖아. 어딘지 한번 선생님 지금 찾아보고 올게. 자, 모르겠는 사람 개념 익힘 4-3번 보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페이지 69쪽이거든. 여기서 똑같이 했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두자고 했었지? 그렇지. 그냥 알파랑 2알파라고 두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의 두근의 두근을 뭐라고 두자? 그렇지. 알파와 2알파라 두자. 그럼 이렇게 놨으면 이제 뭐 이용하자는 거야? 그렇지.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자. 근데 어차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A인데 알파를 구해야 A를 구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이제 두근의 합을 생각을 하자. 그러면 근과 계수 이용하면 두근의 합 여기서 X 앞에 있는 계수 9호 바꿔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9. 걔가 알파 더하기 2알파가 되는 건데 계산하면 3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에요 얻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그렇지, 상수항 보면 돼요. 여기 A. 그래서 뭐가 되냐면 A는 알파 곱하기 2알파가 되겠지. 근데 이때 알파는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갖다 대입해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는 9이 18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갖다가 넣어.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0에서 얘가 이제 뭐가 된 거냐면 18이 된 거잖아. 근데 이거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라는 거는 또 여기서 근각에서 이용한다면 여기에 있는 이 18의 부호를 바꿔서 답을 써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무엇이다? 마이너스 18. 2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본다면 이것도 우리가 앞에 있는 유제 문제에서 했었어. 몇 번이냐? 참 또 찾아보고 올게. 얘는 또 어디서 했냐면
이거 완전 똑같아. 페이지 66쪽에 284번에 1번이랑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또 뭘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여기서 이거의 두근을 이거라고 하자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서 또 근과계수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7,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 이렇게 구하기로 했지.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게 루트가 사라져야 돼. 그리고 루트가 사라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지, 제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본다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 베타의 제곱을 해줄 거야. 그러면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더하기 루트 베타 제곱해주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얘는 그대로 알파가 되고 얘도 그대로 베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계산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렇지.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알파도 음수, 베타도 음수라면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돼야 하는 거야.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를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지. 알파 베타는 4지. 두 개 곱해서 플러스고 두 개 더해서 플러스거든? 그러면 당연히 알파와 베타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죠.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가 되어서 그냥 우리가 구해놓은 거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7이고 얘는 4라서 7 더하기 2 루트 4가 되는데 루트 4는 2잖아. 그래서 7 더하기 4가 되어서 11이 되는 거야. 그럼 답이 11인가? 아니죠. 우리가 구한 거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베타의 제곱을 구했으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11의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네요. 근데 원래는 풀마야 얘들아. 근데 루트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13번은 여기서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자라고 했잖아. 여기서 선생님 참고사항 하나 적고 시작할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뭐 배웠었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닮은 B, 즉 뭐라고 해야 되지? 성질을 배웠어. 뭐였었냐면 삼각형 일단 그려보고 삼각형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서 얘가 A, B, C라고 한다면 여기에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 그럼 여기 있는 점을 교점을 D라고 한다면 이 부분 A, B 대 AC는 BD 대 DC예요 라는 거 배웠었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그대로 적어볼게. A, B 대 AC는 BD 대 DC예요 라고 하는 거 각의 이등분선을 성질할 때 배웠어요. 그래서 이거 비례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AB랑 AC 길이를 두근으로 하고 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냐면 이거와 이거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고 다만 어디를 알려주고 있냐면 여기 밑변의 길이를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요거 비례식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이용해서. 그러면 여기가 2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A, B 대 BC도 몇 대 몇이구나. 그렇죠. 2대 3이구나. 그러면 2대 3이라는 근의 비를 갖겠다는 거야. 그래서 두 근의 비가 2대 3이구나 라는 뜻이고 결국 우리가 두 근의 비가 2대 3이라고 했으면 두 근을 어떻게 둘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2알파, 3알파라고 두고 문제 풀기로 했으니 이제 다시 어떤 문제로 바뀌는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두 근의 비가 2대 3인데요. 이때 두 근을 2알파, 3알파라 두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면 두 근의 합은 일단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면 여기 앞에 있는 부호 바꿔서 10은 2알파 더하기 3알파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가 5알파가 되니까 알파는 2구나 이렇게 구해두고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또 이용해서 여기서 상수 부분 K예요. 그래서 합은 K구나. 그러면 2알파와 3알파 곱하면 6알파 제곱이고 이때 알파는 2이기 때문에 K는 6 곱하기 2의 제곱이 되어서 4, 6에 24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24가 되는 거야. 4번. 그 다음에 314번은 일단은 2차 방정식 주어져 있고 두근이 주어져 있다면 일단은 뭐부터 쓰고 시작하자. 그렇지. 근과 계수부터 쓰고 시작하자. 일단은 써놓는 거야. 근과 계수 알파 더하기 베타는 7, 알파 베타는 1이구나.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만 모르겠어. 그치? 왜냐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선생님이 하나 더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 근과 계수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근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x에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도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알파를 대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1은 0이라는 걸 주어질 수 있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대입을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너네가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얘를 어디에 쓰냐? 바로 차수를 줄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구해놓으면 얘를 차수를 줄일 수 있구나. 이런 게 바로 수학적 원리야. 이게 진짜 계속 많이 쓸 거야. 문제 풀 때. 이게 문제를 푸는 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색칠까지 너무 중요하니까. 얘가 문제가 푸는 키야. 차수를 줄일 수 있다. 너무 중요해. 자, 그래서 이거를 알파 제곱은 7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둘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베타도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베타도 근이기 때문에 베타에 대해서도 베타 제곱은 7베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주어진 식에 대입할 거야. 따라서 자, 근의 성질에 의해 우리가 뭘 구했냐면 알파 제곱은 7알파 마이너스 1, 베타 제곱은 7베타 마이너스 1을 구했고 이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베타 제곱 플러스 7알파 플러스 8 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7베타 마이너스 6은 하고 여기 베타 제곱 자리에다가 대입해. 알파 제곱 자리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베타 제곱은 7베타 플러스 7알파 플러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7알파 플러스 7베타 마이너스 6이 되니까 여기서 7로 묶어버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8이 되고 7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했냐면 7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7, 7에 49 더하기 8분의 7, 7에 49 빼기 6이 되어서 50, 얘는 7이고 그 다음에 얘는 43이죠. 여기서 계산 잘못했네. 요거 다시 지우고 여기 알파 제곱 자리를 잘못 넣어서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7 베타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7 알파 플러스 8이죠. 그 다음에 얘는 7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7 베타 마이너스 6이라서 다시 계산하면 7 하고 베타 플러스 7 알파 플러스 7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7 알파 더하기 7 베타 마이너스 7이 되어서 여기서 전부 다 7로 묶어줄 수가 있네? 그럼 7 알파 베타 더하기 1. 그 다음에 7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7로 약분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 7 더하기 1분의 7 빼기 1이 되어서 8분의 6이 되니까 약분하면 4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본다면 2번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할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만은 안 풀리겠다.
이렇게 두고 나면 얘네로만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또 다른 힌트 뭐가 나온다고요? 뭐가 나온다고? 그렇지. 근의 성질을 이용하자. 그래서 알파를 또 대입을 해.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까지가 똑같아. 그러면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는 3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더 빨리 풀 수 있잖아. 물론 이거를 위에서처럼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를 두 번 반복하고 싶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당연히 베타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베타도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당연히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도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바로 3이 될 테니까 3 마이너스 4분의 6베타 더하기 3 마이너스 4분의 6알파가 되고 밑에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써준다면 6알파 더하기 6베타가 되겠네요.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 마이너스 6 알파 더하기 베타랑 똑같으니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24. 자, 얘도 마찬가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물론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2구나. 근데 또 이거 가지고는 못 푼다고요. 뭐 이용해줘야 된다고? 그렇지. 어떤 힌트가 또 나온다? 근의 성질 이용하자.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는 0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이 살짝 달라서 그냥 이거를 깔끔하게 알파 제곱은 5알파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거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되겠다. 그럼 뭐가 된다? 그렇지. 차수가 줄어드는 매직이 생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대입해 볼게요. 따라서 주어진 식에 베타분의 알파 제곱 대신에 5알파 마이너스 2 대입하고 그대로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2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알파 또 그대로 써주고 여기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도 당연히 알파 제곱이 이거니까 여기를 다 베타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럼 5베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2가 똑같이 써질 거야. 그러면 베타분의 5에서 3 빼서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 하고 얘도 어차피 두 개 똑같잖아. 얘랑 생긴 거 완전 똑같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2베타가 될 거야. 여기는 알파. 그럼 이제 통분 알파 베타분의 2알파 제곱 더하기 2베타 제곱이 되어서 우리는 알파 베타분의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러면 알파 베타는 얼마냐면 2예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5예요. 계산해주면 21이 나올 거야.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315번은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근각계수 이용해 봅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까지는 구해놨고 그럼 당연히 기억은 맞겠어요. 그럼 니은은 계산 어떻게 하냐?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는 여태 많이 했어. 통분하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1분의 얘는 계산하면 뭐였어요? 그렇지.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되어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도 맞겠네. 그 다음에 디귿은? 디귿은 관건이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 이거 어디서 했었지? 그렇죠. 곱셈 공식에서 했었어. 자, 곱셈 공식에서 했던 거 한번 다시 떠올려 보자. 뭐가 있었냐면 곱셈 공식 할 때 곱셈 공식에서 우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공식 뭐였어요?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어떻게 구했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었나요? 아니죠. 제곱의 제곱이었지. 알파 제곱의 제곱, 베타 제곱의 제곱 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구하기로 했었어. 그 다음에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어떻게 구했었냐면 알파 세제곱이랑
베타 세제곱 곱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 곱해서 여기서 빼기 얼마 해줬었냐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했었어요. 자,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한번 곱셈 공식 했던 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풀기가 약간 어떻다? 약간 귀찮다. 물론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풀어도 답은 나와. 풀어도 답 나옴. 근데 조금 더 어떤 방법이 있겠냐라는 거야. 디귿의 솔루션. 그러면 이게 방법 1이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거야. 바로 차수를 줄일 수 있다. 지금 4제곱이랑 5제곱을 보면 차수를 줄여야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솔루션. 어떻게 할 거다? 방법은 차수를 줄이자. 어떻게 차수를 줄이자? 근의 성질을 이용하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식이 이거거든? 그럼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대로 갖다 써볼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야. 그 다음에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도 0이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디귿은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디귿은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 더하기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을 너네가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얘네를 알파가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써. 베타가 있는 애들끼리 묶어서 써. 그러면 왠지 이거 공동인수로 묶어주고 싶지 않아? 근데 묶어주고 싶을 때 이 모양을 살리면서 묶어본다고 생각해봐. 그럼 알파 5제곱에서 알파 제곱이랑 알파만 남게 묶으려면 여기 얼마가 있으면 될까? 그렇죠. 세제곱.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도 여기에서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만 남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되겠어? 그렇죠. 베타 세제곱.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가 얼마냐면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1이 되겠죠. 얘 이항시킨 거야. 그럼 당연히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도 1이 되겠지? 그래서 알파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베타 세제곱 곱하기 1이 된 거예요. 얘가 1이니까. 색깔 다른 걸로 쓸까? 여기가 1이니까. 그러니까 답은 그냥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되어서 아이고 베타 세제곱이 되어서 답은 오케이, 디귿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거든?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